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오늘도 어떻게 맥점만 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 자, 우리 가족분들 오늘도 마이너스 3.7% 하락이 나오면서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54,700원짜리까지 밀렸죠. 그래서 음봉 두 개가 이렇게 어제부터 딱딱 나와줬는데,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좀 무서운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더 빠져버리면,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물론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이전에 찍었었던 이 저점 자리까지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가 맞다. 하지만 지금 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모습들, 음봉이 두 개가 나왔었던 모습들은 이전에 눌림목 자리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음봉 하나, 두 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눌려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양봉 띄워주고 올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음봉의 자리보다 이때 음봉 자리가 더 위험한 자리였어요. 왜냐? 21선 추세 라인 위에서 나온 음봉과 아래에서 나온 음봉은 확연히 다릅니다. 원래는 아래에서 음봉이 나오면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21선 위에서 추세 라인 안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는 21선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떨어진다, 이때보다는. 근데 이때도 음봉, 양봉으로 올려주고 버텨주고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돌아오는 월요일날 양봉을 띄워줄 수 있다면 여기서 좀 더 눌려주더라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가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우리가 좀 예상해보고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맥점을 잡아드렸던 그 가격들이 있어요. 위험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가격이 있다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자리까지 밀렸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맥점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포스코 DX를 들고 있다면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별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우리 가족분들 혼자서 대응하시면 패닉 오기 마련이에요. 멘탈이 깨지고, 그죠? 주가가 지금 눌러주는 어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정확한 대응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트까지 표시를 하면서 정확한 맥점들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웬만하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대응받는 걸 권장드리고, 제가 오늘도 오전에 증시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포스코 DX 관련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차트적으로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맥점 잡아가면서 대응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매도 법안 관련 지금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총 750명 가까이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요청건이 지금 25건이 또 들어왔는데, 입장하신 분들은 포스코 DX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천주를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딱 한 종목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우리가 6개월에서 길게 1년 이상 투자하면서 중장기 종목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10배 10배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주식에너지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해가지고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 링크를 클릭하신 이후에 입장 요청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24시간 이내로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고 요청하시면 저한테 실제로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채널에 추가를 눌러서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입장 원하시면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2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코 DX 제가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지금 하락이 진짜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없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짜 하락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눌림목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이 음봉 2개 나와주면서 굉장히 겁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 제가 가격을 알려드렸죠? 이때 이 박스권의 저가 자리였던 54,200원. 이 자리 일단 보셔라. 1차적으로 보셔라 말씀드렸고, 54,200원 자리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자리가 51,700원 자리예요. 그죠? 이 2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자, 54,200원은 이 박스권의 저점 자리가 되겠고요. 51,700원은 이때 돌파가 나왔던 자리의 저점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대 롱바디 양봉의 저점.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눌림목 자리는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가 나왔을 때 이때도 음봉 2개가 딱 나와줬어요. 그죠? 자, 이 음봉 2개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 21선 추세 못 뚫고 또 내려가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그대로 또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여기서 실제로 자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였냐면 날짜가 11월 1일이네요. 그죠? 11월 1일. 이때 당시에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눌리고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눌리고 가는 게. 그죠? 눌림목 자리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설명드렸죠. 실제로 51,700원 못 뚫고 밀렸지만, 음봉 2개로 밀렸지만, 이때도 종가 기준 3% 넘게, 저가 기준 4% 넘게 빠졌었어요. 오늘이랑 비슷하죠? 오늘처럼 빠졌었다고요. 그럼에도 제가 눌림목 자리 이후에 상승 나올 수 있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양봉 띄워주고 음봉 또 나왔지만 뚫어줬다는 거예요. 뚫어줬다.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음봉 이후에 다음 주 흐름에서 이 음봉을 먹어주는 흐름만 나와줄 수 있다면,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뭐 양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음봉을 먹어주는 흐름만 나올 수 있다면 얘는 얼마든지 추세를 신고가를 향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뭐다? 상승하는 어떤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설명드렸죠. 근데 지금이 11월 중순이에요. 이 구간이. 11월 중순 구간. 실제로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자, 이제는 이게 안 보이면은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상승의 추세를 만들었죠. 왜냐?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의 추세가 뭐였어요? 가족분들 보시면 9월 6일부터 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방의 추세를 계속 탔어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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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자, 이게 뭐냐면 저점이 계속 깨지고 고점이 계속 깨지는 추세가 하방으로 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라 했죠? 11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상승하는 추세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때 조정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최근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상승의 추세로 바뀐 자리라는 거예요. 저점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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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도 뚫고 뚫고, 쉽게 말하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기존의 하방의 추세를 타던 그 추세 라인과는 확연히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추세와 이런 추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방의 추세를 상방의 추세로 꺾어준 시점이 언제였냐?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대로 11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상승의 추세로 만든다라는 그 조건을 지켰죠. 자, 물론 이 추세 안에서 음봉이 2개 떨어지면서 꺾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이런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다. 시기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빠졌냐? 오늘 보니까 기관에서 또 물량을 털었고, 그리고 연기금도 물량을 좀 털었어요. 뭐 많이 턴 건 아니지만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관과 연기금의 포지션을 보세요. 오늘 외국인 또 들어왔죠? 기관과 연기금 포지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기금이 오늘 털었지만 560억가량을 아직도 들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570억가량을 아직도 들고 있어요. 한 달 기준. 최근 한 달 기준 물량을 매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개인들보다 외국인들, 기관들, 연기금에서 이 포스코 DX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최근 한 달 동안 이 물량을 이 박스권 장세에서 모아갔던 애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박스권 장세에서 물량을 왜 모을까요? 그리고 이 박스권이라는 건 뭡니까? 대부분 박스권 장세에서는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못 삽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좀 사고 있지만 많이 못 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계속 변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 박스권 장세 안에서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식의 흐름을 반복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쉽사리 매수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량을 팔으면 팔았지 매수에 동참하기가 어렵다. 이런 자리에서 누가 모으냐면 그 다음에 주가를 올려줄 주포 세력들이 매집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 세력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 연기금이 이 자리에서부터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물량을 박스권에서 모아갔다는 거는 이 박스권 자리 위로 주가를 한번 형성해 주겠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오늘 자리에서 왜 털었냐? 이거는 전체 포지션에서 일정 물량, 굉장히 소량의 물량을 턴 거예요. 소량의 물량. 의도적으로 자리 만든 거죠. 의도적으로 자리 만들고 다시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음 주에 양봉을 하나 만들어준다면 지금 가장 베스트하겠죠. 음봉과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버텨주면서 다시 음봉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죠? 이 박스권의 장세를 좀 유지해 줄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으로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올해 7월, 그죠? 7월부터 쭉 보세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쭉 보시면 이 구간에 물량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개인들만 물량을 팔았어요. 결국에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긴 자리가 어디냐? 요 자리예요. 이 박스권 자리. 이 구간에서 많이 뺏겼다고. 왜 뺏길까요? 요런 자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 때문에. 이 자리와 이 자리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근데 이런 패턴들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미. 여기 차트에 이미 다 나와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왜냐? 이 음봉에 흔들리기 때문에. 보시면 이 상승과 조정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 자리를 지금 높이면서 이런 자리가 나와줬다는 거.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때도 곡소리 났습니다. 그죠? 곡소리 났지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반드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살짝 곡소리 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팔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 가족분들의 선택이요. 하지만 주식에너지 딱딱 김 대표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대신 제가 무작정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기준선을 왜 잡아드립니까? 제가 기준 가격을 왜 잡아드려요? 51,700원이랑 새롭게 잡아드린 가격 얼마예요? 54,200원. 그죠? 왜 이런 가격을 잡아드릴까요? 이 자리 51,700원짜리 이탈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손절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알려드린 거예요. 매도 가격을 알려드린 겁니다.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챙겨야겠죠. 이 자리까지 밀리지 않겠지만 밀리면 안 되겠지만 이 자리를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에는 100%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까지 대응 전략들을 다 드린 겁니다. 제가 무작정 믿고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놨다.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고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주봉으로 보더라도 상승 이후에 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게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상승 이후에 단순히 눌려주고 있는 거다. 아직 이 눌림목 자리가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눌림목 자리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죽으러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단계까지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눌리고 그냥 상승 이후에
제자리에서 눌려주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 끽해봐야 5%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월화수목 다 합쳐서 5% 빠진 거예요. 5.5%.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동안에 올라온 걸 생각하지 못하고 5.5% 빠진 거에 그냥 집중해서 힘들어합니다. 세력들이 얼마나 웃을까요? 기관과 외인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5.5% 빠졌는데 곡소리가 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4% 올랐다고요. 단 1, 2, 3주 만에. 사실 이건 없는 주였고 저점 찍었을 때 1, 2주 만에 2주 만에 이 고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54%. 근데 이게 올라온 건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번 주에 5% 마이너스 5.5% 빠진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5.5%짜리예요. 종가 기준. 이 캔들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월요일날 만들어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캔들의 흐름을 수익률로 계산한 거예요. 이번 주에 딱 5.5%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에 굉장히 곡소리 나고 대표님 이거 팔아야 됩니까? 힘듭니다. 기준선을 제가 왜 정했습니까? 이런 얘기 나올까봐 정한 거예요. 나올까봐. 제가 맥점을 가격으로 딱딱 알려드린 이유가 뭐예요? 다른 방송에선 가격으로 얘기하지 않죠? 쉽게 보시고 기준선을 잡아드리니까 보고 패닉 오지 말고 멘탈 깨지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응해라. 결국에는 대응해라. 이거예요. 괜히 음봉 하나에 흔들리지 말고. 근데 이거를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못 지키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에너지의 가족으로서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좀 더 냉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냉정하게 대응하면 되는 거다. 냉정하게. 가격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무작정적으로 막 이 자리에서 매수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때 당시에 45,400원, 45,300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영상이 언제였냐? 보시면 9월 13일 영상이에요. 9월 13일. 자, 9월 13일이면 그때 주가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네요. 여기. 그죠?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 구간. 제가 이때 당시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55,000원대 있었어요. 55,000원대. 그때 당시에 45,300원을 유일하게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얘기했어요. 자, 45,400원, 45,300원. 요 정도 구간. 그죠?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부 다 기술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까지 하면서 가격까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이거 지금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할 때 12분 14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다? 9월 13일날 영상이에요. 9월 13일날. 이때 당시에 제가 45,300원, 45,400원 요 정도 자리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9월 13일 이때예요. 이 캔들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봉 캔들에서. 여기서 4만원대를 얘기한 사람은 유튜버 중에 주식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 딱 지지받고 주봉 캔들 종가 기준에서 45,400원 딱 지켜줬죠. 딱. 이 자리에서 깨긴 했지만 종가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캔들의 마지막 모습 지켰죠.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는 하방의 추세에서 상방의 추세로 바뀌고 있다. 얘가 눌림목 자리가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을 지켜줄 수 있다면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거래량은 죽어있고 그리고 이 물량의 주포는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이고 그리고 연기금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기금의 매수평균 단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금은 지금 물량을 다 털어버리면 얘네들은 손해예요. 손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연기금이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10월 12일 이때부터 연기금이 본격적인 매입에 들어갔어요. 자, 이때 당시 가격이 얼마냐면 56,000원대였어요. 56,000원대. 자, 56,000원대와 6만원대, 4만원대 구간 계속 샀어요. 이 구간에서. 그죠? 연기금 보시면 요 구간인데 보시면 계속 사고 있죠. 오늘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크게 물량을 실어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560억가량의 물량을 연기금에서는 들고 있다는 거예요. 10월 12일부터 확보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보시면 연기금이 10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이날이에요. 이날부터 계속 사가지고 떨어지든 올라가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연기금의 매수평균 단가가 이 중간 정도로 본다면 52,000원, 53,000원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 그죠? 53,000원 정도 수준인데 연기금이 이 물량을 확보해서 과연 다 이 자리에서 던질까요?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데
던질까요? 그리고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뭐예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560억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기금도 한 해 동안에 그 연말 결산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연말 결산을 한다고요. 근데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죠. 왜냐? 연기금도 기관이기 때문에. 연기금도 투자를 하는 팀이 있고 그 부서가 있고 그 투자 운용을 하는 운용사에서 뭐다? 연말 결산을 해요. 그러면 이 포스코 DX를 끌고 가고 있는 지금 560억을 배팅을 시켰는데 이 연말 결산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뭐예요? 손실이에요, 손실. 53,000원 깨지면 손실 구간에 있다고, 연기금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왜냐? 연기금이 이날부터 샀으니까 이날부터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 그죠? 계속 샀어요. 대략적으로 한 53,000원 정도 자리가 연기금의 매수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결코 낮은 자리에서 매입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기금도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 근데 왜 파냐? 왜 팔겠어요? 의도적으로 파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파서 자기들의 매수 평균 단가를 높인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주가를 떨궈 놓고 그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재밌는 거는 포스코 DX의 주가가 빠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 세력들은 기관과 외국인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물론 개인들의 물량이 더 많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 물량이 역전당하고 있다. 개인의 물량이 더 많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의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시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가 뭘까요? 이 서명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1,400만의 주식 투자자가 돈 버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이 선진 시장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 시장과 신흥국 시장의 지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MSCI 선진국 지수가 아니라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2015년부터 대한민국 시장이 계속해서 선진국 지수에 넣어달라 했는데 홍콩과 일본만 들어가고 홍콩이랑 일본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못 들어갔어요. 제가 갑자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포스코 DX 같은 기업들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 썩어있는 이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조금만 올라가도 이 기업 밸류에이션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죠?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과 본질적인 어떤 성장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채 굉장히 기관들에서는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면서 이 기업이 커나가지 못하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상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애플과 뭐 마이크로소프트 과거부터 쭉 중간중간에 빠지긴 하지만 연봉으로 봤을 때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어도 시장 자체가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어떤 가치만큼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대로 흘러간다면. 왜냐?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 때리기 더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공매도 때리기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외국인들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신흥국 시장이고, 신흥국 시장은 공매도로 이득 보기가 재밌다, 장난질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 장난질하기 좋은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 외국인과 기관들과 싸워서 돈을 벌기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우리 가족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법안들만 좀 수정한다면, 제도를 바꾼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 시장이 될 수 있고 선진 지수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 좋은 기업들 믿고 투자하면 미국처럼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은 장기 투자 어려워요. 가치 투자 그러는데 가치 투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단타하고 단기로 막 수익 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투기장이 되는 거죠. 투기장이.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결국에는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도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한 명의 투자자로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법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법을 바꿔라, 그죠? 법을 개선하는 거예요.
왜냐? 법적으로 개정을 시켜버리면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장난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1400만 주식 투자자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허하라. 이 내용인데 실제로 이 내용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음. 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배당하지 않고. 회사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음. 거의 대주주들만 돈 벌고 대주주들이 물량 넘기고 팔고 도망가 버리죠. 그죠? 물량 팔아버리고 고점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보고 수익은 얘네가 낸다는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도 주가에 반영이 안 돼. 만년 저평가 기업이야 그냥. 좀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왜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게 국회에서 발의 법안으로 지금 나와줬어요. 그래서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서 뭐 해야 된다? 동참하게 되면 이게 국회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이 상법이 개정이 되면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라는 문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왜냐? 법에서 바뀌는 거예요. 법에서. 상법에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회사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주의 어떤 가치 상승을 위해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그걸 걸고 넘어질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뭐가 바뀔까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일가만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그죠? 동학개미 울리는 물적 분할,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재산 빼돌리기, 횡령이죠.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순간 법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더 심해지게 된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처벌 수위가 지금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는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포스코 DX 이후로도 투자하기가 더 좋아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냐 못 여냐 그 기로에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는 못 열어요. 왜냐?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 시장에서 봤을 때 그냥 신흥국 시장이에요. 선진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 시장이 된다면 개선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요. 미국이 나스닥이랑 다우지수가 막 폭등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애플 막 몇 배씩 올라가고 엔비디아 막 몇 배씩 올라가고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도 개선하고 있고 이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개선하는 움직임이 우리가 이 투자의 어떤 한국 시장이 변화하는 어떤 과도기에 있다. 과도기. 한국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지금 접어들어 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증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 상법 개정안 통과 캠페인에 우리 모두 힘을 실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서명하기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서명하기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제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7281-4679 제 핸드폰 번호로 만약에 이 상법 개정안 통과에 서명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동참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서명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족분들 서명하기 누르고 서명만 하시면 바로 참가가 된다. 상법 개정안 서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서명하기 누르면 돼요. 서명하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12,000명이 좀 넘는데 아직 멀었어요. 빨리 채워야 돼 이거. 채워야지 국회에서 힘을 받는다고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서명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7281-4679번호로 동참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제가 오늘 맥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다면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고 지금 텔레그램 방에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소통방에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입장하시면 포스코 DX 대응과 더불어서 그리고 추천주까지 보내드리고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지금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냐 꺾이냐 그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대응 받으시기 바라겠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